있었고, 이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P이면 Q이다의 꼴로 나타내는 명제를 조건 명제다라고 했고, 앞부분을 가정, 뒤쪽을 결론. 그랬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이 포함될 때 참인 명제가 되고, 포함되지 않을 때를 거짓인 명제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얘가 명제이긴 한데, 자,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네 가지로 일단은 먼저 표현을 하고 걔네들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명제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자, 요렇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법 그대로 P이면 Q이다의 꼴로 먼저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는 P이면 Q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Q이면 P이다. 옆에다가 적으세요. Q이면 P이다로. 개념. 자, 두 번째는 Q이면 P이다. 자, 조금 떼서 세 번째는 자,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또 결론과 가정을 부정해서 각각 이렇게 자, not Q이면 not P이다. 자, 네 번째는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쓸 거야. 자, 첫 번째는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봤었던 P이면 Q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자, P이면 Q이다가 일단 참이다라고 했을 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자,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자, P가 Q의 가정의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면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인 명제다라고 했었어. 그렇다라고 하면 자, P가 Q에 포함이 되면 얘네들의 포함관계를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로 생각을 하면 누가 누구에 포함이 된다?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 자, P가 Q에 포함이 되면 여집합의 관계는 Q의 여집합이 어디에 포함이 된다?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제에서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죠.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명제로 돌아가면 Q의 여집합은 조건으로 바뀌면 뭘로 바꾸고? not Q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뭘로 바뀔 수 있고? not P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명제로 바꾸면 누가 누구의 가정이 어디로 바뀌었을 때 not Q이면 not P가 뭐가 된다? 참인 명제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P가 Q에 포함이 되면 누가 not Q이면 not P가 참이 되면서 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 즉 P가 Q에 포함이 되면 여집합의 관계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포함이 되면서 not Q이면 not P가 항상 참이더라. 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자, Q이면 P, 지금 요 관계는 지금 P이면 Q이다 해서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었는데 Q이면 P이다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P이면 Q의 결론이 지금 어디로 가고 가정의 자리로 간 거고, 가정이 지금 어느 자리로 갔냐면 결론의 자리로 바뀌었죠.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뀌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제의 역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명제의 역이면 당연히 이제 누구도 바뀌게 된다. 결론의 진리집합과 가정의 진리집합이 바뀌면서 누가 누구에 포함이 된다. Q가 누구의 P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참이면, 즉 명제의 역이 참이면 걔네들의 진리집합도 서로 포함관계가 참이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아니 바뀌었죠. P의 여집합이 누구의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명제를 P면 Q에다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역과 대우라고 하는 게 있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뀌는 그 관계를 명제의 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자, 명제의 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놓은 것을 명제의 역이다라고 하고 가정과 결론을 어려운 말은 아니고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그냥 바꿔치기 한 거야. 뒤집어 놓은 것. 그 상태를 명제의 역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우는 자, 요 대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는데 자, 요 대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면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이면 요 대우 명제가 항상 참이 되면서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인 거냐를 증명하는 데 앞으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요 대우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할 거야. 그래서 대우는 어떤 걸 대우라고 한다. 요거 1번과 3번의 관계, 요 관계가 바로 대우 관계인데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후에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놓은 상태를 대우라고. 그래서 명제의 주어져 있는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고 뒤집어 놓은 것.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후에 자리를 바꿔준 그 모습을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2번은 1번의 역이야. 그리고 3번의 모습이 1번의 대우입니다. 3번은 1번의 대우이고 또 다른 모습으로 봤을 때는 3번은 누구의 4번의 역이 될 수도 있고 또 4번은 2번의 대우가 될 수도 있고 굳이 이제 화살표를 꼭 표현을 하면 요렇게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가 돼? 서로 역의 관계가 되고 얘네 둘의 관계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는 대우 관계가 되는 거라고. 요렇게 대우. 자, 그리고 얘네 둘이 또 다시 뭐가 되고? 대우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이제 뭐가 되고? 역이 되는 거고. 자, 요렇다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우. 근데 역은 그래서 이제 뭐가 돼? P면 Q이다가 참이면 포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것의 대우도 항상 뭐가 된다? 참이야.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를 이용하면 된다? 앞으로는 대우를 이용해서 참인과 거짓을 판별하라는 얘기라고. 됐죠? 근데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보다는 뭘 이용해서 대우. 항상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거는 대우기 때문에 역보다는 누구를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그리고 명제의 참과 거짓을 앞으로 증명하라고 했을 때 대우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대우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래서 앞에서 집합을 했을 때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한 번 더 보라고 했던 거는 여기서 앞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라고 했었고. 자, 2번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제 자, 위의 그림을 이용해서 명제와 대우의 참과 거짓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적어 봅니다. 자, 어떤 명제와 그 대우는 참과 거짓이 항상 일치한다. 이유는 뭐 때문이다? 포함관계. 그러나 그 역은 참과 거짓이 무관하다. 자, 쓸 필요는 없고 P면 Q에다가 참이 될 때 우리가 그거 했죠. P가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랬고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이 말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말과 같고 P의 여집합에 포함관계로 봤을 때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그 말은 얘는 뭘로 조건으로 바꿨을 때 명제로 바꾸게 되면 누가 누구다 납 Q이면 누가 참이다 납 P가 참이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누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대우 명제가 항상 참이다. 그 말은 대우 명제가 참이면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어져 있는 명제가 거짓이다. 그럼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반드시 거짓이다. 그래서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항상 같이 따라다닐 거라고. 자,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3번. 자, 요 참과 거짓을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자, 1번 x하고 x 곱하기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자,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어떻게 확인하자? x 곱하기 y가 0이면 x가 0 또는 y가 0이죠. 자, 이게 진리집합이지. 그럼 얘가 누구에 포함이 돼? 결론에 포함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봐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속으로 마음속으로 진리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럼 포함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우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죠. 그래서 대우 적어봅니다. 대우는 자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해서 각각 바꿀 거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다. 또는을 부정해서 그리고 y가 0이 아니다. 이면 누구도 0이 아니다. x 곱하기 y는 0이 아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참이다. 자, 역은 순수하게 그냥 단순하게 가정과 결론의 자리만 뒤집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x가 0 또는 y가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다. 자, 얘는 어떻게 보면 진리집합 자체가 서로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그 역도 참. 자, 2번입니다. x는 2이고 y가 3이면 x 더하기 y는 3이다. 자, 얘는 가정의 진리집합은 요것만 쓰면 되겠네. x, y바 해가지고 써보면 얘는 요거밖에 안 되죠. 원소가 그냥 뭐밖에 안 돼. x는 2, y는 3 하나야. 자, 요거밖에 안 되고 얘의 진리집합은 많죠. 누구누구도 될 수 있어. 1,3도 있을 수 있고, 아니 1,4도 있고, 2,3도 있고, 뭐 3,2도 있을 수 있고,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 자, 이렇게 원소날법처럼 써도 되고,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 y 해가지고 x바 y 해서 x, y바 하고, x하고 y는 뭘로? 실수.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수들로 x 플러스 y는 5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명제는 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명제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그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대우는 이제 적어보면 x 더하기 y가 5가 아니다. 이면 x는 2가 아니다. 이거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부정하는데 또 그 이거야. 자, 이거는 참. 자, 여기입니다. 역은 x 더하기 y가 5이다. 이면 x는 2다. 이고 y는 3이다. 자, 역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이미 진리집합 포함관계 보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 자, 3번.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3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의 조건 뭐라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진리집합이 뭐하고 같다? 전체집합과 같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이 0보다 크면 a가 0보다 작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자, 그러면 얘가 참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의 대우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자, 대우 적어봅니다. 자, 대우니까 뭐뭐이면 여기까지가 뭐가 돼? 가정이죠. 뒤에가 결론이야.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 여기가 지금 결론에 해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부정하면 뭘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다를 부정하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뭘로 바뀌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입니다. 가정과 결론 바꿔주기. a가 0보다 작다이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참이야 거짓이야요? 참인 거짓. a가 음수인데 0보다 클 수 있어? 유성아? 공집합이죠? 그래서 거짓이다. 6번까지 하고 쉬게. 자, 넘어갑니다. 3단 논법. 자, 이거야 이제. 다른 건 아니고 3단 논법은 A가 B의 부분집 포함이 돼. 그리고 B가 C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확인할 수 있어?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야.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몰라도 뭐는 찾아낼 수 있어. A가 C. 그게 3단 논법이야. 끝났어. 끝이야. 끝. 자,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지금 여기서는 3단 논법이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어. 3단 논법. 대신에 이제 어떤 명제들이 참인 대신에 이제 거짓인 명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참인 명제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추론해낼 때 필요한 명제, 참인 명제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3단 논법이다 라는 거고, 거짓인 명제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고 참인 명제 안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안에서 문장을 뭐처럼 만들어내주면 돼? 명제처럼, 문장을 조건처럼 만들어내서 우리가 참인 명제화 시키는 거야. 은강아 듣고 있지? 자, 적어보면 다른 건 아니라는 거. 자, 적어보면 우리가 그리고 첫 시간에 명제를 표현할 때 참인 명제일 때는 화살표 하나가 아니라 화살표 몇 줄짜리 쓰기로 했어? 2줄짜리. 그래서 자,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자, 이 관계가 성립하면 뭐가 성립한다고? P이면 R이다. 자, 요 관계가 성립하다. 다시 말하면 포함 관계로 P가 Q에 포함이 되고 Q가 R에 포함이 되면 P가 R에 포함된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다. 이 3단논법을 이용해서 어떤 결론을 추론해내는 관계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요 내용 안에서 4번부터는 그러니까 포함 관계만 잘 해도 4번부터 5번, 6번 문제는 쭈루루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자, 내려가 보면 5번에서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P이면 not Q이고 not R이면 Q다. 그러니까 이제 3단 논법은 뭘 알면 돼? P이면 Q가 참이면, 다시 말하면 한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누가 참이 될 수 있다? 이 3단 논법은 그냥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럼 반드시 누가 참이 된다 그랬어?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누가 또 참이다. 아, 대우 명제가 참이야. 그래서 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명제와 대우 명제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결론을 추론해낼 건데 그 내용들이 지금 5번 문제와 관련된 거라서 자 해보면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 자 P이면 나 Q이다야. 그러면 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미 얘가 참인 명제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나달이면 Q이다. 자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라는 얘기는 누가 누구에 포함이 된다. 자 P이면 적어봅니다. 해보면 여기다 그대로 그냥 해보면 자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면 누가 또 참이다. 그러지. 그것의 대우 명제인 누가 참이다.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고 나달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면 그 말은 not Q이면 누구도 참이다. R도 참이다. 왜냐하면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 P이면 not R이 참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저 두 개의 명제만 가지고는 P이면 not R이 참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분명히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명제가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데 저 두 개만 가지고는 모르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주어져 있는 본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대우 명제가 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저 결론을 추론해내자라는 거야. 그러면 P이면 not Q가 참이고 나달이면 Q가 참인데 P이면 나달까지 가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주자. not Q이면 뭐가 있고 R이고 Q이면 not P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 얘 있죠. not Q이면 누가 나와? R 보이죠? 그래서 P면 이제 하나 쭉 적으면 P면 not Q고 not Q이면 R. 따라서 누가 성립한다? P면 R이 성립하네. 그래서 P면 나달이다. 이거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요렇게 추론을 내는 거라고. 자, 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가 돼? 대우 명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라고 이제. 자 2번입니다. 그러면 P이면 not Q가 참이고 R이면 Q이다. 그럼 P이면 not R을 찾아갈 거야. 그럼 자 얘만 건드려주면 되겠네. R이면 not Q, R이면 Q이다니까 얘를 대우명제 가지고 와서 누구를 not Q이면 not R이다. 되네. 그래서 P이면 not Q이다. 그리고 not Q이면 not R이다. 따라서 P이면 not R이다 하고 우리가 찾아냈네.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은 참이다. 자, 그럼 3번은 Q이면 not P이고 not Q이면 R이다. 자, 그러면 not P이면 R이다. 맞아, 틀려? 맞을까, 틀릴까? 네? not P이면 R이다. 맞다, 틀리다? 자, Q가 들어가야 되죠. 자,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R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여기네. 얘를 대우명제로 바꾸면 P이면 뭘로 바꿀 수 있어? not Q. 그러면 not Q이면 뭘로 바꾸고 R이죠. 그래서 뭐가 가능해? P이면 R 이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not P이면 R이 아니라 뭘로 나야 돼? P이면 R이다가 참인 명제네. 자, 동그라미 4번은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나달이면 not Q야. 자, 근데 문제는 뭘로 나타내라고? not P이면 R이 참이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누구를 바꿔줘야 될까? not R은 not Q. 응? not R은 not Q. 여기를 자 바꿔볼까? 그러면 나달이면 not Q면 그러면 Q이면 R. 자, 그럼 여기는 누가 나와? 결론은 마지막에 P이면 R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러면 나 P면 R이다도 거짓이네. 자, 동그라미 5번은 P이면 R이고 Q이면 R이다. 그럼 P이면 R이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5번은 아무것도 아니네.
자, 대용명제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6번.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한다. 자, 이 중에서 필요한 명제.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 두 명제로부터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가 참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하다.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이 중에서 필요한 명제. 날씨가 춥지 않으면 봄이 온다. 4번. 자,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자, 얘네들이 참인 명제라고 했을 때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필요한 명제를 찾아내란 얘기죠. 자, 날씨가 춥지 않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뭘로 할까? 나피로 놓고 나피, 그 다음에 제비가 돌아온다를 우리가 뭘로 놓고 Q라고 놓고, 봄이 오면을 R이라고 놓게, 그 다음에 꽃이 핀다를 S라고 놔볼까? 그러면 낫 피면 Q가 참이고, 그 다음에 R이면 S가 지금 참이야. 그럼 문제는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니까 R이면 제비가 오는 거니까 Q이다. 자, 요거를 만들어낼 거야. 그럼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줘야 되겠지. 자, 누가 와주면 돼? S면 나피이다. 맞아? 지금 R이면 Q이다. 요 결론 만들어내는 거잖아. 지금 R이면 Q이다 찾아내기. 이거죠. R이면 중간 얘기 S 있죠. 마지막에 누가 오면 돼? 요렇게 Q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러지? 그럼 중간에 참인 명제가 중간에 하나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누구를 끼워주기? S이면 누가 오면 돼? S이면 not P이다. 자, 얘 오면 되겠네. 그럼 S이면 not P니까 S가 누구였어? 아까 꽃이 핀다제? 자, 꽃이 피면 not P가 방금 뭐였어? 날씨가 춥지? 날씨가 춥지 않다? 그럼 S이면 not P가 참이니까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 된다. 이것에 대우. 그러면 누구 있어? P이면 나데스도 참이겠지. 그럼 얘하고 관련된 번호만 찾아내면 되지. 몇 번이야? 몇 번? 5번이네.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니까 몇 번? 5번. 되죠? 됐어? 어려운 거는 없어.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이면, 본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가 참임을 이용해서 참임 명제를 찾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론해내는 거를 뭐라고 한다? 3단론법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어떤 하나의 명제를, 참임 명제를 추론해내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